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욱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클릭하고 경기에 싶다는 대한 추천사항.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후 경기 6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고 KBL 3개, WKBL 하나, KBO 2가지 경기까지 빠르게 분석 들어가고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DB부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LG와 DB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LG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LG가 최근에 6위상도 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홍석도 전역을 했고, 어쨌든 팀 뎁스가 많이 두터워지면서 공격과 수비수의 밸런스가 정말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 LG가 이번 시즌 최대 강점은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수비가 정말 좋은데,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70.52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최소 1위,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2.4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68.2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70점 아래로 묶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비에 대한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앞선에서부터 타이트하게 수비 들어가고 있고요. 빠른 리커버리도 괜찮고 2점 라인에서 위치 선점이라든지 제공권 확보에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DB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알바노에 대한 밸류가 올라가야지 흥이 나야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양준석과 유기상의 수비 능력은 사실 DB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사실 DB 같은 경우에는 이 LG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는 뭐가 필요하다? 3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곽이 좀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3점이 터지면서 마레를 끌고 나왔을 때 공간이 생기면서 DB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최근에 뭐 강상재라든지 앨런슨이라든지 이런 스팟업 상황이라든지 픽앤팝 상황에서 3점이 안 터집니다. 얘네가. 어, 슛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DB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시즌 평균 대비 너무나도 많이 3점 성공률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3점에 대한 야투는 더욱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흐름이라든지 경기장 상황이라든지 감안해 봤을 때 DB가 3점이 터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거 사실 DB가 그저께 경기가 있었었고 이틀 만에 또 경기이기도 해요. 주전 의존도가 또 높은 팀이다 보니까 뭐 체력적인 이슈라든지 3점이 안 터지는 구간이라는 점이라든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DB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LG가 주도하는 다운 템포에다가 수비 위주 게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LG도 야투가 막 팡팡 터져주는 구간이 또 아니다 보니까 LG의 뭐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LG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152.5 언더라든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일방적인 경기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매치요. SK랑 모비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잡아놨냐면은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모비스다 라고 잡아놨어요. 사실 모비스가 최근 10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2승 8패죠. 뭐 승률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67.4득점에다가 실점이 79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냐? 마이너스 11.6이 지킵니다. 당연히 리그 전체 꼴찌고요. 뭐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골 밑에서의 영향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 해먼즈라든지 이승현이라든지 야투 감각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펜츠존 공략이 안 돼요, 아예. 그렇다 보니까 뭐 자유투도 많이 던지지 못하고 있고 슛감 자체도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 2점 야투가 41.62%? 요건 조금 심각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뭐 미드레인지라든지 3점 라인에서 위주로 슛 셀렉션을 가져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제공권 확보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구브노가 합류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팀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 박무빈도 직전 2경기 결장했었죠. 뭐 서명진이가 최근에 괜찮기는 한데 사실 또 오재윤이가 복귀를 했다 보니까 서명진이에 대한 득점 볼륨 자체도 유지시켜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모비스의 반등각을 봐주기가 조금 어렵다. 자, 이에 맞서는 홈팀 SK 보겠습니다. 자,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재현이가 복귀를 하기는 했지만 오늘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고요. 뭐 최원혁이라든지 김태훈, 이민서 같은 백코트 자원들이 이제 많이 이탈해 있어요. 뎁스가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재윤이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출전 시간을 길게 부여하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백코트가 얇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SK가 아마 공격과 수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는 한데 뭐 경기 템포 자체는 양 팀 다 약간 다운 템포, 세트 오펜스 위주의 게임을 가져가 주면서 뭐 SK 승 아니면 뭐 마헨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SK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서도 이제 백코트 뎁스에 대한 이런 뭐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백투백 이슈 이런 리스크는 조금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랑 KT 경기 볼게요. KT, KCC. 자, 홈팀 KCC가 지금 연승 장출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5연승까지 장출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 시즌 이 KCC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해요. 평균 득점이 79.64득점을 가져가는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92.4득점씩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잘 되고 있다. 일단 이 KCC가 송교창이라든지 장재석, 최준용까지 빠져있다 보니까 윙에 대한 뎁스가 많이 얇아지는 구간이기는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스몰 라인업을 굴려주면서 빠른 템포, 템포 푸시를 좀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슛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 그래서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기는 하는데 화력으로 이걸 메꿔주면서 경기를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괜찮죠, 사실. 뭐 수비가 안 돼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승리를 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해요. NKSHSP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선호전을 가져갔었는데 특히나 눈에 띄었던 부분이 나바로가 최근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16득점 가져가면서 야투율이 54.5%.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 그리고 사실 뭐 KT 같은 경우에도 김성용이라든지 문성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허훈, 허웅을 과연 잘 억제해줄 수 있을까? 약간 요런 의문점도 사실 들기도 하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수원 KT입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술이 뭐죠? 대부분 뭐 데릭 윌리엄스라든지 아이제아 힉스라든지 하용기라든지 픽 자원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 주면서 페인트존에 대한 공략이라든지 적극적인 뭐 컷인 아니면 뭐 리머텍 가져가면서 2점 라인에서의 공격 빈도와 자유투 횟수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즌 평균보다 훨씬 더 2점을 많이 던지고 있고 자유투도 많이 던지고 있고요. 슛감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변수가 될 수 있냐면은 사실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체적인 라인업 자체가 높이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높이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파울 관리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KT같이 골밑에서의 높이가 높고 적극적으로 리모텍을 들어가고 이제 퍼센테이지가 올라와 있는 팀을 만나서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싶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KCC가 높은 화력으로 앞서 나가면서 KT가 골밑에서의 득점, 자유투 많이 던져대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템포 자체는 굉장히 빠를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KT의 저는 뭐 3.5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5점 차 승부라든지 아니면은 157.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블 캐빌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은행이랑 우리은행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브라운 코트 96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홈팀 하나은행이 이제 어제 KB스타즈와의 경기에서 조금 무기력하게 경기를 지고 왔어요. 46대 70이었죠. 뭐 박지수가 그렇게 오래 뛴 것도 아니었는데 24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백투백이라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은행이 사실 경기를 풀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에다가 실점에 대한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특히나 최근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지마에 대한 슛감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 하나은행이 7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지마가 공격과 수비에서 밸런스를 맞춰준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팀 이이즈마가 보여주는 야투율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에너지 레벨 자체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전체적인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는 모습. 이게 가장 아쉽기는 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백코트에서의 실책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나은행이. 뭐 정예린, 뭐 박소희, 뭐 고서연, 뭐 김시온 턴오버가 조금 많아요. 이것도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은행은 높은 에너지 레벨을 좀 유지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백투백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4연승 장주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김단비라든지 뭐 이명관이라든지 나남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득점에 대한 지원이 괜찮고요. 벤치 구간에서는 이민지가 또 득점에 대한 볼륨을 또 유지시켜주고 있는 모습들. 특히나 최근에 이 우리은행이 수비가 정말 좋거든요. 시즌 평균 실점이 58.3실점, 최근 5경기에서는 56실점씩만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트하게 수비 가져가면서 뺏는 수비를 가져가는데 리커버리도 되게 빨라요. 3점을 강요시키고 있는데 3점에 대한 야투 자체를 굉장히 잘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뭐 2점 라인에서도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컨 찬스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실책이 조금 많은 하나은행 대비했을 때 우리은행이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양 팀 다 아마 박스아웃 중요시 가져가면서 세컨 찬스 웬만하면 좀 안 주려고 노력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은 아닙니다, 사실. 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3점에 대한 야투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2점 라인 야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인 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누가 더 많이 넣을래? 요런 느낌보다는 누가 더 수비에서의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조금 상대의 득점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 요런 게임이 될 것 같고요. 우리은행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118.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KB까지 다 봤고요. KOVU 두 가지 경기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KOVU 넘어갈게요. 우리 카드랑 KB 손목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KB 손해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황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박상라든지 이런 핵심 코어들이 전부 다 복귀를 했고요. 완전체인 상황에서 직전 경기는 삼성화재 만나서 셧아웃을 만들어내고 왔어요. 다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여전히 범실에 대한 비율은 높았고요.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팀 성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여전히 뭐 리시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디그에 대한 성공률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 사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라우조라든지 알리, 뭐 김지한까지 삼각편대에 대한 이런 좀 의존도가 높은 팀인 건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 김지한이 여전히 안 좋기는 하지만 알리와 아라우조에 대한 이런 성공률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라우조가 뭐 최근에 조금 저점을 찍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알리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특히나 이제 안정감 있는 리시브라든지 최근에 이제 서브에 대한 강도를 올려줬는데 이게 사실 범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에이스가 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리시브가 약한 손보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 카드가 크게 밀릴만한 요소는 딱히 보이지 않고 있고요.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 역배까지도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우리 카드 프레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 볼게요.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이랑 현대건설 경기 볼게요. 기업, 현대건설. 자, 최근 두 팀 다 흐름이 괜찮기는 해요. 기업은행이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 1패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5연승. 장줄 구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실 김다인이가 되게 잘합니다. 김다인이가 이제 세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카리, 정지훈, 자스티스에 대한 이런 흐름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양효진이라든지 김희진 활용한 이동 공격에서도 역시나 효율이 괜찮고요. 특히나 최근에 현대건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원정 게임에 가서도 득점에 대한 지원, 공격 성공률이 유지가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블로킹에 대한 높이의 이점이 있는데 최근에 블로킹 타이밍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은 건 맞아요. 흐름이 좋은 건 맞는데 사실 저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박은서와 김다인에 대한 이런 세터에 대한 밸류 차이, 토스에 대한 질의 차이는 조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상황에 들어갔을 때 빅토리아 위주의 배구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현건 입장에서는 충분히 빅토리아를 막아줄 수 있는 높이와 블로킹 타이밍을 또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즌 1라운드, 2라운드에서도 현대건설이 모두 3대0, 3대0 셧아웃을 2번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양 팀 다 흐름이 좋은 건 맞지만 현대건설이 최근에 원정에서도 화력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성에서의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센터에서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현대건설이 굳이 연승이 끊어질 만한 근거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현대건설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6가지 경기 분석 멘트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저의 분석 멘트를 뭐 잘 들으셨다든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형님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